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냐면 이 시리즈를 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시동만 걸었다 하면은 막 1000만원씩 감가되는 그런 차량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G70 그리고 기아의 스팅어입니다. 이 비운의 차량들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제네시스의 G70 스팅어가 정말 감가가 크게 됐더라고요. 스팅어는 일단 단종이 됐죠. 추후에 뭐 2세대 모델로 전기차로 부활을 하네 뭐네, 심지어 얘를 가지고 뭐 수소 충전을 해서 전기차 버전의 슈퍼카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일단 단종됐습니다. 기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승용 버전의 탭을 누르면 이 스팅어가 안 나옵니다. 없어요. G70도 단종된 거 아니야? G70은 아직은 단종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2022년도쯤인가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2.0L 엔진을 2.5L 엔진으로 바꿔줬어요. 그 바꿔준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L 엔진을 조금은 더 팔아먹어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가 한 달에 200대 팔리거든. 아니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한 달에 1000대 1200대 막 이렇게 팔렸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서 오히려 감소했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차량이 스포츠 성향을 가진 세단, 그러면서 동시에 고급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많은 사람들의 선호를 받는 차량급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가가 굉장히 심한데, 얼마나 감가가 이루어졌고 이 두 차량 중에 과연 어떤 차량이 조금 더 가성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네시스 G70부터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은 제네시스 G70 중에서도 가장 옵션이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차가가 5,60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3 터보 엔진 들어갔고 올휠 드라이브 들어갔고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파퓰러 패키지 뭐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디자인, 우리가 이런 스포츠 성향의 세단들을 생각해보면 C클래스라든지 BMW 3 시리즈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보면 디자인이 어때요? 굉장히 예쁘고 유려하고 성능도 만족스러우면서 아주 다양한 장점들을 가졌잖아요. 얘는 달리기는 진짜 잘해. 왜냐면 저도 이거 3.3 터보 타봤고 2.5 터보도 타봤지만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외관 디자인이야. 왜 외관 디자인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너프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 줄 디자인 한 세대 전까지는 굳이 우겨서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게 약간 기존에 있었던 금형에 맞춰서 억지로 두 줄 디자인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퍼 디자인과 이 헤드램프 디자인을 매칭이 좀 안 되게끔 디자인을 한 게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G70을 젊은 남성, 여성들이 정말 선호하는 차량이었어요. 제네시스 엠블럼 들어가 있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아니면 연인, 부부 이 정도에서 타기에 컴팩트한 세단이었고 심지어 편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팔렸는데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일단 이 본인 룸 한번 열어서 보긴 해야겠죠. 3.3 터보까지 들어갔는데 이거만 보면 섭하지. 일단 3.3 터보 엔진이라는 거 딱 보이죠? 터보 차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엔진 크기도 훨씬 더 커요. 여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해서 어떨 때는 좀 더 딱딱하게, 어떨 때는 조금 더 물렁하게 승차감이라든지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스팅어와 G70의 가장 큰 차이점,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2.5L 터보 가장 기본 모델에서도 LSD가 들어가요. 근데 G70은 LSD가 들어가려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LSD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LSD는 차동 제한 장치라는 단어인데 이 차동 제한 장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직진으로 가다가 코너를 만나서 코너를 꺾어야 될 때는 이 자동차가 돌아갈 때 이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가 다릅니다.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가 더 높아야 안정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으로 코너를 하는 과정에서 한쪽 바퀴가 뜬다든지 아니면 그 바퀴가 다시 접지력을 회복할 때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강제로 차동 제한 장치를 걸어서 코너를 탈출한다든지 아니면 한쪽 바퀴가 뜬다든지 한쪽 바퀴가 접지력을 잃었을 때 그 접지력을 잃은 바퀴로 구동력을 모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 바퀴에도 구동력을 보내줄 수 있게 만든 게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너무 어려워.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LSD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약간 섭섭하지. 이 정도는 들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결정적으로 다시 말해서 아쉬운 거는 G70은 스포츠 패키지를 꼭 들어간 모델을 찾아야 LSD가 들어간다는 거. 3.3 터보나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LSD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중고를 구매하실 때도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측면에 휠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은색으로 되어 있는 캘리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도장된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 게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가끔 스포츠 패키지 안 넣었는데 이것만 빨간색으로 도장하고 캘리퍼만 바꾸시는 분들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 열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는 스포츠 내외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이 리어램프의 금형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뜯어 고치진 못했다는 흔적이 보이죠. 기존에는 이 한 뭉탱이가 전부 다 리어램프였다면 지금은 여기만 그냥 이렇게 차체색으로 도색을 해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철판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 두 줄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도 페이스리프트 때 억지로 우겨 넣다 보니까 곤충 디자인이라고 정말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디자인이에요. 트렁크도 열어보면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간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이거에다가 대단하게 뭐 큰 뭔가를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넣고 뭐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아반떼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반떼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큰 거예요. 아반떼를 생각하시고 준중형 프리미엄 세단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잠깐만 보면요, 실내로 들어오면은 구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디스플레이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그만한 8인치짜리 그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는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런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이 있죠. 아쉽게도 주행보조 관련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네시스급 정도 되면 HDA2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왜 HDA1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거는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3D 형태로 들어가 있는 버전이라서 육안으로 보면은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살짝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팅어 대비 내부에서 좋은 거는 뭐야? 스팅어 대비 좋은 거, 옆좌석과 가깝다? 외관도 못생기고 장점도 없어. 아니. 좋은 점 있어요. 좋은 점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개드립을 한 거라고. 좋은 점은 실내 내장재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스팅어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센터 콘솔 같은 이런 부분의 마감이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가면 얘도 거의 스팅어급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실내가 고급스러운 G70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내장재가 좀 고급으로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반드시 선택된 걸 고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차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잖아요. 내려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G70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저는 외관이나 이런 것도 보다도 제일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이더라고. 얘가 2023년에 출고된 차량이거든요. 그래봤자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주행거리도 10,000km 언저리더라고요. 근데 들어간 옵션은 진짜 많아요. 스포츠 패키지만 빠졌지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옵션이 풍부한데, 3.3 터보 엔진 이거 올리는데 옵션 500만 원이고요. 올휠 드라이브 옵션 넣는데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파퓰러 패키지 이런 거 넣다 보면은 신차가 5,700이에요. 그럼 일단 시동 걸었으니까 1,000만 원 거기서 감가된 거야? 시동 걸고 나서 거의 1,000만 원까지 감가가 된 거지. 그래서 1년하고 1만 킬로미터가 지난 시점에 지금 가격이 4,600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1만 킬로미터 만에 1,100만 원이 감가가 된 거야. 아니 얘가 무슨 G80, G90 이런 애들도 아니고 무슨 1년 1만 킬로 탔다고 1,100만 원이 감가가 돼. 그러다 보니까 보통 G70을 찾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많냐면, 약간 젊으면서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스포티한 성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3.3 터보의 G70이 진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G70은 운동 성능 진짜 뛰어납니다. 자륜구동 들어간 모델, 특히나 코너에서 정말 잘 돌아나갑니다. 그리고 2열이 살짝 뭐 에메르송하긴 한데 어차피 2인승으로 타는 차다 보니까 그 정도는 뭐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제일 괜찮은 차량으로 뽑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차로 뽑기보다는 중고로 가져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 1년 만에 1,100만 원이면 진짜 경차 한 대 빠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로 보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못생겼어. 쟤 보여줘. 알겠습니다. 스팅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벌써 눈이 개안되네. 아, 확실히 예쁘지. 이거는 호주라든지 북미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호평받는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경찰차로 그리고 쓴다며? 그렇죠. 호주에서는 경찰차로도 쓰였죠. G70은 우리나라에서 암행순찰차로 쓰이고 얘는 호주에서 경찰차로 쓰여요. 그래서 각자 나라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했죠. 2017년에 처음 출시되고 나서 한 2021년도쯤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를 한 그런 모델이에요. 2021년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 2022년도에는 가격표를 약간 손봤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생긴 트림이 아크로 에디션이거든요. 기존 마스터즈나 GT 트림 대비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도 조금 올라갔죠.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에디션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4천만 원 후반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옵션이 많이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비싼 차 감가돼봤자 싸겠어? 아, 감가 신차 출고가가 5,500이었거든요 3.3 터보 아크로 에디션이에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올휠 드라이브, 퍼포먼스, 뭐 렉시콘 사운드 뭐 이런 것 저런 거 막 넣다 보니까 신차 출고가가 5,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고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벌써 신차가 5,500에서 2천만 원 감가된 3,600입니다. 감가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야? 차 예쁘잖아요. G70이랑 스팅어랑 비교하면은 스팅어가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걸?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가 G70 스팅어 구형 비교할 때도 스팅어 예쁘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외관에서는 이런 헤드램프라든지 범퍼도 훨씬 더 약간 날렵하게 공격적으로 생긴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측면으로 와서 보면은 제일 큰 차이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 자체가 G70보다 훨씬 더 깁니다. 실내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G70 대비해서 스팅어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런 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고 이런 휠이 장착되어 있으면 아크로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부에서도 보면요, 약간 쿠페형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깎여 있는 요 디자인, 이런 것들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B필러 뒤쪽으로 휀다가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도 스팅어의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하고 트렁크를 열 때도 이렇게 해치가 열리는 모습으로 보이죠. 해치가 열리면 기본적으로 트렁크 리드를 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G70은 트렁크 입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짐을 넣거나 이런 기다랗고 넓은 짐을 넣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치가 전체적으로 열리면 큰 짐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놓듯이 놓을 수 있다 보니까 크게 잘 활용할 수가 있죠. 트렁크 공간 자체도 훨씬 더 G70보다 넓어요. 이렇게 머플러가 쌍발로 달려 있는 것도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머플러 가짜도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수도꼭지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변 배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내가 제일 많이 다른데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원래는 여기가 보통 그냥 이제 우레탄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는데 이런 가죽 같은 걸로 마감을 해준 것도 아크로 에디션 정도 올라오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스팅어 같은 경우에도 구형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었지만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G70하고 똑같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보면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하네. 이거 디지털로 들어가 있었으면 막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변경하면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 바뀌고 그러면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실내만 봤을 때는 멋있잖아.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스팅어 차주님들은 그냥 안 탄다고 이런 거 다 벤츠 송풍구로 바꾸고 그렇게 타시는데 이분은 되게 순정을 좋아하셨나봐.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2열이죠. 2열에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도 타보면 일단 이 레그룸 자체가 G70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죠. 왜냐면 캐빈룸 자체가 애초에 G70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헤드룸이죠. 이건 G70도 동일합니다. 헤드룸 자체가 뒤쪽이 좀 완만하게 꺾여 있기 때문에 저 같은 178 정도 되는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등받이를 딱 댈 수가 없어요. 이 헤드룸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 천장에 머리가 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살짝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썬루프를 단다 그래서 뒤쪽이 넓어지진 않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안 달린 모델을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팅어, G70 이런 차량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확실히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차량들이니만큼 이런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츠한 차량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중적인 차량은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스팅어는 살짝 예외라고 해줄 수는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만큼 신차가 대비 중고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와, 내가 만약에 3.3L 터보 6기통 가솔린 380마력 정도나 되는 그런 차량들을 몰아보고 싶고 4륜구동에다가 뭐 이것저것 풀옵션 차량들을 스포티하게 한번 몰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두 차량이 진짜 제대로 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뭐 당연히 준중형 스포츠 프리미엄 세단은 독삼사가 또 꽉 잡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M340i 걔 얼마예요? 7천만 원 넘습니다. 뭐 C클래스, 뭐 C43AMG, C63AMG 물론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C클래스는 애초에 6기통이 들어가지도 않고 PHEV로 들어가요. 그렇기도 하고 가격도 막 8천만 원 이럽니다. 애초에 가격 자체가 안드로메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포티한 준중형 국산 세단을 원한다, 그리고 감가도 된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겠다 라고 한다면 이 G70이나 스팅어 요 페이스리프트 된 애들이 진짜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G70이 괜찮을지 아니면 스팅어가 괜찮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리본카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리본카 청라지점에서 하는 이벤트가 따로 있거든요. 청라지점에서 하는 리쇼라를 보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5만 원에 해당하는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해요. 이거 추석에 지방 내려갈 때 신차 뽑고 딱 한우 들고 가면 끝판왕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어. 리쇼라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리쇼라 검색하셔도 되고 리본카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